겨울철 찾아오는 불청객 혈관 질환. 2초에 한 명씩 발생하고 6초에 한 명씩 사망하는 뇌졸중을 비롯해 심혈관 질환은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할 만큼 치명적인데요. 뇌파 검사하다가 마지막으로 졸도를 한 거지, 그때. 이제 의식이 돌아와도 식물인간. 특히 겨울철 뇌혈관 질환 사망자는 급증합니다. 혈관 질환은 돌연사를 당기는 방아쇠나 다름없는데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의 그림자 혈관 질환. 생명의 통로인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젊은 나이에 생사의 고비를 넘고 큰 후유증으로 고생 중인 김종길 씨를 만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집안에서 걸을 때도 지팡이가 필요한데요. 지금 발이 정상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힘을 못 주게 돼요. 힘이 들어가지 않는 오른쪽 다리. 일단은 활동을 제대로 해야만이 사람이 균형이 정상적으로 잡혀가지고 모든 게 원활한데 못 움직여 이렇게 해야 옮겨지니까. 40대라는 젊은 나이에 찾아온 혈관 질환.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지만 우측 편마비라는 커다란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양말을 신는 일마저 한바탕 씨름을 치러야 하는데요. 보대. 이게 안 차면 이게 아까는 이 발이 돌아갔잖아요. 네. 차줘야만 이렇게 올라가게 발이 바닥에 붙는다고. 걷고 뛰는 평범한 일상이 김종길 씨에게 이제 힘든 일이 돼버렸는데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김종길 씨의 일상을 앗아간 혈관 질환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업하다 90층에 부도를 맞아가지고 그 정리하면서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무실에 통화를 하는데 이 수화기가 무거워져 내려지는 거 이게. 찬물로 샤워를 했었다고. 집에서 와가지고. 그러고 이제 마비가 오는 거 이제. 혈관 검사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뇌파 검사하다가 한 8시쯤에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졸도를 한 거지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18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중환자실 알몸으로 있더라고. 기저귀만 차고.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시시각각 죽어가는 뇌세포를 살리기 위해 1, 2분을 다퉈야 하기 때문에 초응급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 하나는 자부했던 김종길 씨. 40대라는 젊은 나이에 뇌경색이 찾아올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는데요. 회복이 돼도 이제 의식이 돌아와도 평생 누워 산다. 기저귀 차고 평생 그냥 식물인간. 혈관이 70% 이상 막히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어요. 뇌혈관 질환자의 70%는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1분마다 200만 개의 뇌신경세포가 사라집니다. 뇌출혈의 사망률은 약 50%에 달하는데요. 살아난다 해도 뇌 손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후유증으로는 마비, 보행장애,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등이 있습니다. 하니까. 여기 지금 안에 있는 게 다 약봉지네요. 그렇죠? 네. 한번 망가진 혈관 건강은 되돌리기 힘든 일이 됐는데요. 고혈압, 고혈당 등으로 매일 먹는 약만 수십 알이 넘습니다. 혈액순환제하고 혈압약만 먹어요. 당뇨도 없어요. 당뇨까지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돈이 뭐 1,000만 원 있으면 뭐예요. 건강을 잃으면 안 되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죠. 혈관 질환으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다는 김영미 씨. 가볍게 생각했던 고혈압이 뇌경색으로 이어졌다는데요. 힘들어. 힘들어. 살도 너무너무 많이 쪘고
근데 이제 그게 혈압으로 와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약을 안 먹었어요. 다리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처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음걸이부터 이렇게 좀 안 좋게 그렇게 돼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뇌경색이라고 MRI를 찍었더니 그래서 그때 알았죠. 아니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막 생각도 많이 하고 착잡하고 이제 그랬는데 정말 일상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뇌경색은 70대 환자가 가장 많고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 수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동맥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뇌 조직으로 들어오는데요. 때문에 혈관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은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졸중 위험인자 중 가장 큰 위험인자인데요.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혈관이 탄력성이 떨어지고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생명줄, 혈관을 지켜야 건강을 지킨다. 혈관 건강법을 알려줄 오늘의 닥터하우스. 김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혈관 건강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들어서 오늘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어디 아파서 병원을 가면 뭐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된다. 그 약 먹은 지도 한 8년쯤 됐고요. 또 고혈압을 처방을 받았어요. 근데 매번 두통과 불면으로 시달리고 가끔 어지럼증도 일어나고 그래서 혈관 건강을 체크해 보고 싶어서. 영민 씨는요? 아 저는요 혈액순환이 안 돼갖고 뇌경색이 왔었거든요. 몇 년 전에. 약은 계속 먹고 있는데 혈압약, 고지혈증 등등 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정말로 한번 어떤 지금 몸 상태가 어떤가 정말 궁금해서. 제가 보니까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혈관 질환을 지니고 계시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실 혈관 질환은요, 이 중장년층 성인들의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주 원인인 혈관 속 지방의 경우 30세 이상 성인의 50% 이상에서 이상 지질혈증이 발견될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또 받지 못하는 안 하시는 분들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태반이 혈압약이나 혈관약을 드시니까 그건 먹어봐야 그냥 아예 그냥 다 먹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진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시다가 정말 큰일 나요. 네, 이런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증을 그대로 방치하시게 되면요. 심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심뇌혈관 질환은요,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된 돌연사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거든요. 좀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닥터하우스에 오기 전 정밀 검진을 통해 두 사람의 현재 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체열 검사는 우리가 그 손가락 끝에서 바로 피를 빼가지고서 그냥 모세혈관이죠. 바로 적혈구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피가 끈끈하냐 안 끈끈하냐. 즉 연전선상에 생겨서 적혈구가 많이 끈끈하게 붙어 있으면 이것들이 혈관에 잘 달라붙어가지고 죽상경화증도 잘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많이 뭉쳐서 좁은 혈관 갖다 막게 되면은 혈관이 막히면 뭐가 되죠? 경색이 되죠. 뇌혈관에 막히면 바로 뇌경색이 될 수 있고 심장혈관에 막히게 되면 협심증이 올 수가 있고요. 그만큼 적혈구에 혈전을 만드는 끈끈한 현상, 즉 연전선상이 있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김영미 씨와 김정미 씨 모두 LDL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은 이상 지질혈증 상태. 혈관 상태를 보는 경동맥 초음파를 하셨는데요. 두 분 모두 혈관 상태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특히 우리 김영미님 같은 경우에는
경동맥에 한 29% 협착 소견이 보였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뇌로 가는 그 중요한 혈관인데 그 내벽이 좁아져 있다는 상태는 뭐냐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게다가 그 안에 그 고여 있는 플라크가 불안해요. 거기서 미세한 덩어리가 혹시라도 뇌로 가게 되면 뇌경색, 심장에서 일어나게 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신 거예요. 근데 이 혈관 질환이 문제가 뭐냐면요. 한 70% 이상 좁아지지 않으면 본인이 증상을 못 느끼세요. 그리고 우리 김정민 님도 정상은 아니에요. 예, 동맥경화증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아직 그렇게까지 뭐 혈관이 눈에 띄게 좁아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맥경화반이라고 해서 노폐물이 쌓여 있어서 혈관이 약간은 좁아진 상태다. 어떠세요? 걱정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걱정하셔야 돼요. 이 정도 될 줄 몰랐는데요. 어떡해요. 무섭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건강검진 받으면 꼭 나오는 거 있어요. 콜레스테롤. 맞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세요. 그러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든요. 아유, 철렁 내려앉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거는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뭐냐? 간에서 생성된 콜레스테롤을 이 혈관 내나 또는 체내에 운반을 해서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여지고 남은 콜레스테롤이 많게 되면요. 혈관에 쌓이게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벽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수관 생각해 보세요. 하수도에 노폐물 잔뜩 쌓이게 되면 물이 못 내려가고 막히잖아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혈관 내벽이 좁아지게 되면은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면 그 피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 장기들이 원활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뇌에 일어나면 뇌경색, 심장에 일어나면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된다는 겁니다. 고지혈증과 동맥경화반 소견을 보인 김정미 씨를 만나봤는데요. 잠깐의 외출에도 목도리와 털옷으로 중무장한 모습인데요. 추워. 현재 날씨 영상 7도. 하지만 김정미 씨에겐 영하의 날씨나 다름없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손발이 시리고 막 온몸이 아프고 조금만 찬 기운이 들어오면 기침이 나오고 괴로워서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모두 추운 겨울에 사망자 수가 급증합니다. 갑자기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데요. 혈관 저항성이 증가해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때 약해져 있던 혈관이 터지거나 혈전이 떨어져 나가 막히면서 심뇌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족냉증과 더불어 요즘 들어 다리 저림 현상까지 심해졌다는 정미 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발바닥은 그래서 양발을 꼭 신고 자는 거예요. 전신이 쑤시고 다 아프고 심장도 두근두근하고 그래요. 그리고 두통도 너무 심하고 잠도 안 오고 복합적으로 모든 병이 다 오는 것 같아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적 있는 김영미 씨는 어떨까요? 한창 점심 식사를 준비 중인 모습인데 점심부터 삼겹살을 드시네요. 평소 고기를 즐겨 먹는다는 영미 씨. 그 외에도 젓갈, 떡볶이 등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좋아한다는데요. 자제하려 해도 자꾸만 무너지고 맙니다. 때문에 체중도 불어났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폭식하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짜고 맵고 그런 거 좋아했는데. 폭식. 몰아서 먹는 거. 언제 그렇게 몰아서 드시는 거예요? 종일 굶다가 밤에요. 새벽 1시에도 일어나서 먹어요, 저는. 배고프면 잠을 못 자게. 식습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영미 씨.
그뿐 아닙니다. 식사를 마치고 빠짐없이 챙겨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믹스커피. 커피 없이는 못 산다는 영미 씨. 전보다 많이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단커피를 즐겨 마십니다. 5잔? 뇌경색 오고 나서 몸이 안 좋고 나서는 이거 많이 줄인 거예요. 더 먹었죠. 예전에는 엄청 마셨죠. 단커피, 혈관 건강에 괜찮을까요? 그 유혹이 있잖아요. 믹스커피. 이거 이제 다 달달하게 한 잔 먹고 하면 너무 좋은데 이 믹스커피가 실질적으로 커피지만 그 속에는 설탕과 그다음에 이제 지방 성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중에 특히 이제 지방 성분이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는 건데 한 1.5g 정도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선 달달하면서 내 스트레스를 풀어주지만 그것들이 들어와서 설탕과 포화지방산은 내 혈관에게는 스트레스를 주는. 맛있어요. 저도 믹스커피 좋아해요. 아유, 우리 50 넘어간 어머님들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맛있으니까 한 잔 먹고, 2잔 먹고, 제가 아는 분 한 10잔 이상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미 씨 같은 경우에는 밥상을 완전히 바꿔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삼겹살, 맵고짠 자극적인 음식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돼요. 고지방, 고칼로리, 맵고짠 자극적인 음식은요, 혈관 속 지방을 늘려주고 혈관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에요. 예, 그래서 평소에 식단 관리,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또 살이 찌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배워볼 시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가지고 다들 이제 겨울철 되니까 춥다고 집에 웅크려만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 대학 스포츠의학회에 따르면은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번 가볍게 숨이 찰 수 있을 정도의 운동을 해주시는 게 뇌졸중은 물론 심뇌혈관 질환까지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막힌 혈관을 뻥 뚫어줄 수 있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엉덩이는 뒤에 있는 매트에 가게 해주시고 두 다리는 우리 어깨 넓이로 벌려서 매트 위에다가 편하게 올려놓으실 거고 두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조금만 더 엉덩이 가깝게 접어볼게요. 네. 많이 불편하진 않으시죠? 네. 그 상태에서 우리 양쪽 무릎을 둘 다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넘겨볼게요. 오른쪽으로 한번 쭉 넘겨보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갔을 때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뜰 건데 엉덩이 누르면서 하시면은 훨씬 더 엉덩이 고관절에 스트레칭 되는 느낌 많이 받으실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무릎 좌우로 돌리는 거 10번만 반복해 볼게요. 다시 반대쪽으로 무릎 돌려주시고. 그렇죠? 다시 셋, 넘기고 넷, 엉덩이 최대한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5, 허리 계속 펴주시고요. 6, 그거 잘하고 계세요. 7, 8, 9, 10.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더 쉬워요. 아까 했던 것보다. 그냥 다리 앞으로 이렇게 꺾고서 손도 뒤에 기대서 편하게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이번 동작에서는 고관절을 크게 내가 움직이지 않던 범위까지 움직여 보시면서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대로 우리 다리 접어서 모아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뒤꿈치를 엉덩이에 가깝게 가져올 거예요. 그다음에 나비 자세처럼 무릎 활짝 열어주시고 되는 만큼 뒤꿈치 붙여놓은 상태에서 쭉 펴볼게요. 쭉 펴서 밀어내서 아까 시작 자세로 그대로 돌아오시면 되세요. 5번만 해볼게요. 하나 접어서 그대로 열어서 원 그리면서 무릎으로 원 그리실 거예요. 다시 2, 원 그리면서 밀어주시고 그렇죠. 3, 4 모아서 왔다가 그 다음에 벌려서 밀어내시고 제자리.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동작 같은 경우는 우리 TV 보면서도 가볍게 하실 수 있으니까 다리 이렇게 원 그려주시면서 동작해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따라 할 수 있어서 좋네요. TV 보면서 열심히 해볼게요. 네네. 네, 어머니들, 우리 종아리 근육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제2의 심장. 맞아요. 어머니 되게 똑똑하시네요. 네. 지금 배워볼 동작은 종아리 근육도 한번 사용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하체 근육의 큰 근육인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근육 사용하는 운동 한번 활용해 보실 거예요. 일단은 우리 벽이 있으면은 벽을 가볍게 짚고 준비하실 건데요.
이 상태에서 몸을 사선으로 약간 기울여 주실 거예요. 다리를 뒤로 빼서. 네. 그래서 이제 양손은 벽을 가볍게 짚어 주실 거예요.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정도 거리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 막대기가 됐다 생각하고 일직선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우리 첫 번째로 해볼 동작은 까치발에서 종아리 수축하는 동작. 그래서 까치발 하셨을 때 발목길이 붙여놓는다 생각하고 까치발 만들어 주셨다가 내려갈 때 중요해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천천히 버텨주시면서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정면 보시고 엉덩이 뒤로 안 빠지게 우리 까치발에서 쭉 올라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척추 길어지게 키 커진 느낌. 다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종아리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세요? 예, 예. 좋아요. 다음에는 우리 이제 뒤꿈치를 완전히 끝까지 드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한 1, 2cm만 뗀다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 이번에는 무릎을 가슴으로 들어 올리실 거예요. 드는 높이는 어디까지 하시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안 돼요. 허리 피고서 내가 들 수 있는 만큼 조절해서 최대한 높이 들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무릎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내려갔다. 반대쪽 들었다가 내려갔다. 내가 제자리에서 뛴다 생각하고 빠르게 많이 해주시면 이제 우리 유산소 운동 효과 집에서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작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부터 하나, 내려놓고, 둘, 내려놓고, 셋, 좋아요. 넷, 좋아요. 다시 다섯, 허리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다리만 여섯, 일곱, 까치발 유지해야 돼요. 바닥은 여덟, 아홉, 턱 당기고 바닥 보시고 살짝 열, 오케이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혈관에 좋은 음식을 알아볼 차례. 두 분한테 드릴 만한 음식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자자자. 그럼 어떠셨어요? 그래도 드셔보시니까. 굉장히 맛있는데요. 뭔가가 2% 부족한 듯? 뭐 고기도 없지. 치즈 이런 거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야. 통밀로 만든 샌드위치를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정제가 되어 있는 곡물은 순간적으로 소화가 되고 순간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관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통밀과 같은 통곡물을 쓰게 되면 얘들이 천천히 소화 흡수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혈관에 주는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샌드위치 드셨을 때 뭐 하나 있었어요. 바로 토마토. 네, 토마토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LDL 콜레스테롤을 억제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네. 샌드위치에 좀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드레싱에 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오늘 사용한 드레싱은 이 참치에도 들어있는 굉장히 특이한 드레싱을 좀 사용했습니다. 혈관 건강에 특히 좋은 걸로. 바로 RTG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를 혈관 청소부라는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혈관이라고 하는 곳은 물하고 기름하고 같이 있는 공간입니다. 혈액은 물이 성향이 강하고요. 그 속에 있는 지방은 당연히 지방의 성향이 강한데 얘네 둘을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섞이잖아요. 물하고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오메가3는 지방산이기 때문에 친유성의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에 있는 지방을 청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RTG 오메가3예요. 예쁘네요, 색깔도. 지금 저희가 덕지 지방이 끼어있는 혈관을 좀 준비해 봤어요. 기름이 끼어 있잖아요. 이 기름이 쌓이면 결국 혈관이 이제 좁아지고 막혀지는 건데 피라고 생각되는 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얘들을 이렇게 막 흔들어 봐요. 녹여봐라. 막 이게 얘가 기벽을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그냥 계속 감싸고만 있지 이게 떡지떡지 붙은 거를 빼질 못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여기다 이제 RTG 오메가3를 넣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좀 흐물흐물해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자, 제가 똑같은 상황인데도 녹아요.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신기하다. 예. 보셨다시피 RTG 오메가3는요, 이 천연 유화제 역할을 해서 혈관 속에 혈전이 생기는 걸 방지하고요, 중성 지방으로 인한 고지혈증이나 동맥 경화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몸에는 꼭 필요한 거네요. 먹어야 되겠네요. 이 오메가3의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필수 지방산. 자, 필수 지방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의 형태로 또는 먹는 것의 형태로 꼭 매일 섭취해줘야 되는 것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자,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요, 혈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혈소판이나 혈전과 같은 노폐물이 생기는 거에도 관여를 하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액이 잘 돌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니까 어때요? 꼭 매일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오메가3가 중요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또 다른 필수 지방산 오메가6 때문인데요. 오메가3는 앞에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항염, 또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요, 오메가6는 과다하게 되면 염증이나 혈전 생성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상호 보완 기능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상적인 비율이 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같을까요? 3대3이면 3대3, 1대1이면 1대1. 같아야만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딩동댕. 바로 맞춰버리셨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3과 6의 이상적인 비율은 1대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1대1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대4 정도까지, 즉 오메가3 1, 오메가6 4까지는 일반적으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식습관, 즉 먹는 형태에서는 이 비율을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먹고 있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1대 20까지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메가3와 6의 그 균형 있는 비율이 무너질 경우에 만성염증을 일으켜서 당뇨나 고혈압, 치매와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드렸듯이 현대인들은 대부분 오메가3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오메가3를 반드시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고지혈증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혈관 건강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오메가3 좋다는 건 다 알아들었는데요. 그 앞전에 RTG? 그건 뭐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오메가3는요,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진화가 됐는데, 이 한 3가지 세대 정도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흡수율이 가장 높은 게 바로 RTG 오메가3입니다.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포화지방을 함유한 1세대 오메가3. 자연 상태가 아니라 생체 이용률이 낮은 2세대 오메가3. 1, 2세대 단점을 보완 순도와 체내 흡수율을 높인 3세대 RTG 오메가3. 실제로 체내 흡수율이 124%로 1, 2세대보다 현저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RTG 오메가3를 섭취해야 되나요? 얘가 결정적으로 갖고 있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에 엄청나게 약해요. 자, 그런데
이 오메가3를 뽑아내는 방식이 높은 온도에서 뽑아내는 고온 추출, 낮은 온도에서 뽑아내는 저온 추출법이 있는데 열에 약하니까 당연히 어떤 추출법이 더 좋겠어요? 저온 추출법. 저온 추출법이 좋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저온에서 추출한 초임계 추출 방식으로 뽑아낸 RTG 오메가3를 고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다 보면 과유불급이겠죠. 그래서 오메가3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0mg에서 2000mg이에요. 특히 어류 알러지가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간 요걸 이제 생활 속으로 갖고 와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열심히 하실 준비도 되셨죠? 아, 그럼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집을 패션쇼장으로 만들며 런웨이를 누비는 한 사람. 멋진 자태를 뽐내는데요. 프로모델 버금가는 포즈까지. 나만의 혈관관리 비법으로 고지혈증과 부정맥을 극복했다는 이정숙 씨. 그녀만의 혈관관리 비법을 공개합니다. 지금은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갱년기가 와가지고 살도 많이 찌고 고지혈증이 오면서 그 부정맥이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걸음을 빨리 걸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숨이 차면서 말초신경의 그 혈액순환이 다 안 가서 그런지 손이 저리고 신호등이 바뀌면은 발이 전기 온 것처럼 그냥 찌릿하면서 발걸음을 옮기질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2019년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었던 이정숙 씨. 2년 만에 혈관 미녀로 거듭난 그녀만의 비법을 공개합니다. 매트에 누워 갑자기 몸을 흔드는 정숙 씨. 팔다리를 들고 흔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는데요. 무슨 운동인가요? 모관 운동이라는 건데요. 우리 몸 손발 끝에 모세혈관이 70%가 있어서 이렇게 털어주면 혈액순환 되게 좋아요. 모세혈관을 진동시켜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모관 운동. 이번엔 앞뒤로 구르는 정숙 씨. 요가 선생님이 추천해준 운동법으로 매일 30회씩 한다는데요. 이거는 구르기 운동인데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몸이 틀어지잖아요. 이거를 하면 혈액순환도 잘 되면서 틀어진 몸을 제대로 잡아주는 운동이에요. 몸에 힘을 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숙 씨의 또 다른 혈관 건강 비법은 주방에 숨겨져 있다는데요. 녹색 채소와 과일 등을 잘 씻은 다음 먹기 좋게 썰어 준비합니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씻는 거예요. 씻어가지고 그냥 날 것으로 생것으로. 가열을 최소화하고 식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살려 먹는 생식. 비타민C, 식이섬유 등은 열이 가해지면 파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식은 식품에 담긴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사 후 챙겨 먹는 마지막 비법, 바로 RTG 오메가3. 오메가3거든요.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메가3를 대체할 수 있는 거가 우리가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등푸른 생선을 갖다 하루에 2-3토막씩 먹는다는 거는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대체하고 있고 이거 먹고서부터는 고지혈증도 예방이 되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래서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 시 대사증후군 위험성이 약 29% 감소했습니다. 다시 병원을 찾은 이정숙 씨. 검사를 진행한 결과 2년 전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예전에 혈관 질환을 앓으셨던 분 같지는 않네요. 중성지방 수치하고 LDL 수치는 낮아져 있는 상태고 HDL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되게 좋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더욱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해서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더 건강하게 살려고요.
우리 몸의 혈관 길이는 총 12만 킬로미터, 무려 지구 2바퀴 반에 달하는 길인데요. 생명의 근원, 혈관을 지켜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찍이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혈관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다도씨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1996년 한국으로 귀화한 이다도 씨. 건강을 자부하는 그녀가 꼽는 비법 중 하나는 1시간씩 하는 동네 산책이라는데요. 살짝 빠른 걸음걸이가 특징입니다. 동네 산책을 많이 다니시나 봐요? 네, 여기 집이 큰 방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녁에 우리 남편 있을 때 저녁에 자기가 퇴근할 때 자기가 돌아올 때 우리 둘이 다 놔두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동네에서. 가장 쉬운 혈관 순환 촉진 운동, 걷기. 아니,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건가요? 아, 이다도 씨가 내고 있는 소리였군요. 아니, 오리 소리 어떻게 이렇게 잘 내시죠? 어렸을 때 그거 취미였어요. 그래요? 오리와 수다를 끝내고 속도를 올려 더욱 빠른 걸음으로 걷는 이다도 씨. 시간이나 운동기구, 장소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은 간편하지만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특히 빨리 걷기는 걷기 중에서도 운동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건강 비법들 중에 하나죠. 빨리 걸어가면서 배, 엉덩이에 힘도 주고 그리고 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거든요. 뒤꿈치 앞 이렇게 힘주게. 그래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근육도 활동 많이 하고 자세도 좋고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빨리 걷다 보면 심장 박동이 적당히 높아져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 외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 속도의 걷기를 30분간 하면 79칼로리가 소모되는 것에 비해 빨리 걷기의 경우 105칼로리가 소모되어 칼로리 소비량이 1.3배 정도 많습니다. 1.3배라는 수치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적은 칼로리라도 지속해서 소모하면 지방을 태우는 다이어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감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분비시켜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이다도 씨가 이토록 혈관 건강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바로 가족들 영향 때문이라는데요. 가족력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건강하셨지만 관리 하나도 안 하셔서 이젠 콜레스테롤 문제 있으시고 당뇨 문제 있으시고 고혈압도 있으시고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정맥류 문제 있어요, 다리에. 그러니까 혈액관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러시니까 제가 이렇게 되지 않게끔 산책하러 나갈 때 10,000부 정도? 20,000부 정도? 이상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걸어서. 고지혈증, 고혈압 등 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경각심을 얻었다는데요. 그 후 꾸준한 운동으로 혈관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은 대표적인 가족력 질환인데요. 부모가 고혈압이면 자녀가 고혈압일 확률 50%, 부모가 모두 당뇨병이면 자녀는 30에서 40%까지 당뇨병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부모나 가족 중 심장병 환자가 있으면 심장병 위험이 다른 사람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끝내고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이다도 씨. 이곳에서도 그녀의 혈관 관리 비법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필요한 필수 지방산 오메가3,
때문에 장을 볼 때 오메가3가 풍부한 식자재를 주로 선택한다는데요. 육류 유제품을 고를 때도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고기보다는 오메가3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와 풀을 먹고 자란 가축의 달걀, 우유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육류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방목을 통하거나 사료를 먹은 가축들이 만든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풀을 먹은 경우가 몸속의 지방 함량도 상대적으로 적고 오메가3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풀을 먹은 동물들의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오메가3의 섭취를 좀 올리거나 혈관 속에 필요 없는 중성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의 오메가6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다도 씨의 집. 한국에 산 지 벌써 30년. 집안에서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물씬 느껴집니다. 혈관 관리에 있어 중요한 식단. 이다도 씨가 선택한 오늘의 저녁 재료는 삼치입니다. 오메가3 듬뿍 들어가 있는 삼치 토마토 조림입니다. 이다도 씨 프랑스식 건강 요리. 바로 등푸른 생선 삼치를 이용한 삼치 토마토 조림입니다. 삼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든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나쁜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데요. 또 혈액에 떠다니는 지방 성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살짝만 이렇게 색깔 내고 살짝 구운 삼치 위에 볶은 양파와 토마토를 올려 약한 불로 익히는데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 양파와 토마토. 특히 양파 속 퀘르세틴은 혈관벽의 손상을 막고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랑스식 레시피를 더한 삼치 토마토 조림 완성! 평소에도 육류보다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즐겨 먹는다는 이다도 씨. 맛이 어떤가요? 생선도 되게 촉촉 즙도 많고 촉촉하거든요. 향긋하고. 운동과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으로 혈관 건강 관리에 힘쓰는 이다도 씨. 혈액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려면 오메가3 충분히 이렇게 섭취해야 되거든요. 오늘 같은 식사하게 된다면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뭐 오메가3 챙길 시간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도 먹기도 해요. 그냥 하나만 이렇게 하루에 섭취하게 되면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되기도 해요. 꾸준한 관리 덕에 이다도 씨 혈관 나이는 40대. 언젠가 한번 오메가3 생각해서 섭취하면 안 되고 꾸준히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만큼 이런 좋은 성분 꾸준히 소비하게 돼서 우리도 그만큼 꾸준히 먹어야 되겠죠. 오메가3를 섭취한 결과 뇌졸중 위험이 5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 혈관 질환으로 고통받던 두 사람의 2주간 개선 프로젝트. 식습관 개선에 돌입한 영미 씨.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고지혈증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힘들어하던 정미 씨는 파워워킹으로 산책하며 활동량을 늘려갔습니다. 혈관 속 나쁜 지방을 녹이는 데 도움을 주는 RTG 오메가3 섭취도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두 열심히 노력한 2주가 지나고 두 사람의 건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다시 병원을 찾아 2주 전에 했던 검사들을 시행해 봤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두 사람. 먼저 중성지방 수치가 크게 줄어든 김정미 씨. 김영민 씨 또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호전됐습니다. 혈관 질환이 이렇게 나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 생겨요. 인체의 고속도로 혈관. 혈관 속 나쁜 지방을 녹여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 관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